창사 6주년을 맞이한 나라의 TV가 갈수록 구독료 후원 성원이 줄어들어 운영상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후원 성원을 기대하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단신발 보도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이 오늘 12일 오후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당대표는 오는 12일 오후 검찰에 한 번 더 출석한다며 검찰의 부당한 추가 소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12일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는데요. 항상 입으로는 당당하게 응하겠다던 이재명, 지난 9일 검찰 신문에서도 여전히 진술서로 가름하고 심지어 진술서의 서명 날인까지 거부, 이게 이재명식 당당함이었군요. 선관위 직원 채용은 그야말로 그들만의 잔치판이었고 개판 그 자체였습니다. 자녀 채용 특혜 의혹 등으로 물의를 빚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정합격 의혹 58건을 비롯해 350여 건의 추가 채용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선관위의 7년간 경력 채용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353건의 채용 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가족 특혜 또는 부정 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이 중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 반복적으로 부실한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채용 관련자 28명은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353건 중 부정 합격 의혹이 있는 사람은 모두 58명 15% 상당입니다. 특혜성 채용이 31명, 합격자 부당 결정이 2명, 중복 포함 29명입니다. 검찰이 11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는데요.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에서 3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중형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절친인 송철호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송철호 후보는 당시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황운하 의원은 청와대로부터 각종 비위 정보를 받아 상대방 김기현 국민의힘 울산시장 후보에 대해 하명 수사를 한 혐의와 함께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을 부당하게 인사조처한 혐의, 즉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를 받고 있는데요. 거의 4년 만에 이뤄진 1심 검찰 구형, 재판이 속절없이 지연되는 사이 이들의 임기는 끝나거나 다 끝나가고 있는데 이래서 문재인 좌익 정권의 사법부 수장 김명수가 비난처받는 이유입니다. 윤석열 커피 허위 인터뷰는 2022년 2월 20일 JTBC에 의해 최초 보도되었고 이를 근거로 민주당 안민석과 당시 TBC 교통방송 진행자 김어준이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다음과 같은 선동적 발언을 합니다.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담당했던 주임검사 윤석열 검사가 당시에 조우영이라는 사건의 핵심 당사자에게 커피를 타주면서 이 사건은 무모한 정황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는 대장동 사건은 2011년 커피로부터 시작된 커피 게이트다. 뭐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시는 겁니까? 네. 커피 게이트? 그래서 김만배 일당이 1,800억의 부당한 대출을 받았고 돈이 있어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까? 그 시발점은 윤석열 지사가 타준 커피로부터 시작됐다. 커피 게이트. 이 부분에서 저는 새로운 프레임이 시작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대장동은 부산저축은행 대출로부터 시작됐다. 예, 뉴스공장에서 지난 몇 개월간 끊임없이 반복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최근에 JTBC가 중요한 단독을 했죠. JTBC가 그 이야기에 한 꼭지점을 찍을 수 있는 보도를 했어요. 예, 아주 대단한, 굉장히 중요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거의 맞추는 보도가 아닌가. 했는데 조사 두 번째 받을 때 윤석열 중수위과장이 커피 타줬고, 그 다음에 그 커피 타줬다는 얘기가 이번에 JTBC에서 나온 거예요. 2011년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이제 첫 의혹이 제기된 거죠. 그렇죠. 둘 중에 하나 아니냐, 봐줬거나 아니면은 수사로 굉장히 부실한 거죠.
현재 검찰은 JTBC 기자가 조형 관련 남욱 변호사의 검찰 진술서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국민 과반은 김만배 허위 인터뷰 파동과 관련 가짜뉴스 유통은 국기문란이라는 정부 여당 주장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일 여론조사 업체 RN서치에 따르면 CBS 노컷뉴스 의뢰로 6일에서 8일 4일간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가짜뉴스 유통은 국기문란이라는 주장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53.3%가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4.7%에 그쳤습니다. 김만배 허위 인터뷰 후폭풍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반등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보다 2.7%포인트 상승한 38.6%로 나타났습니다. 부정평가는 3.9%포인트 하락한 58%였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전주보다 3.1% 상승한 37.0%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5.1%포인트 급락한 44.9%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지지율 격차는 전주 16.1%포인트에서 이번 주 7.9%포인트 차로 좁혀졌습니다. 무당층은 12.6%였고 정의당 2.3%였습니다. 국민의힘은 11일 김만배 신앙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을 대선 공작 게이트로 규정하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당 지도부는 허위 인터뷰 배후에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도부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이 사안이 가진 폭발력이 추석 밥상을 넘어 총선까지 갈 수 있는 화약고로 보는 상황입니다. 앞서 10일 국민의힘은 이른바 가짜뉴스 대선 공작 사건과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차원의 현안 질의와 청문회를 열자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지난 10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에 따라 뉴스타파 가짜뉴스 대선 공작 사건을 조사할 국회 과방위 현안 질의,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 합의해달라고 민주당에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가짜뉴스 세력들을 색출하기 위해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민의힘이 김만배 신앙님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현안 질의와 청문회를 요구하고 나선 데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말 황당무계하다. 야당의 1특검 사국조 요구에는 이런 반구 언급도 없더니 뻔뻔하기 짝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이게 일고의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면 민주당은 어떤 게 더 일고의 가치가 있단 말인가요? 민주당은 정녕 대선판에서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 걸 근절할 생각이 전혀 없나 봅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다른 목소리도 있는데요. 비명계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이날 오후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청문회를 촉구하고 나선 데 대해 저는 청문회도 굳이 피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청문회든 뭐든 국정조사든 할 거는 다 해서 빨리 털어야 마땅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이 국민의힘 청문회 요구를 일축하고 대장동 특검을 주장하는 데 대해선 대장동 건과는 별개의 건이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대장동 건의 본질은 김만배 씨 등 일당하고 또 권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작당해서 그런 일들이 생긴 거고 그 10여 년 전에 수사검사가 무슨 저축은행에서 설사 봐줬다 하더라도 그걸 인과관계로 삼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